네, 지금까지 DA 건축사 사무소의 최재석 소장님께서 건축 설계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도시계획안과 건축계획안은 말 그대로 확정안이 아닌 계획안입니다. 앞으로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그 다음에 추정 분담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용균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1감정평가사 법인에서 온 박영균 평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평가사가 설명을 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몇 평에서 몇 평 갈 때 분담금이 얼마나 될까?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여기 정비 계획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제가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추정 분담금을 제가 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상품 아파트가 멋진 단지로 이제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계에서 말한 것처럼 49층의 높은 설계안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건축 계획에 의해서 이제 수립이 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산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분담금 산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지 서식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의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해당 조합원의 무상권리가액의 차이가 바로 분담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조합원의 무상권리가액이라는 것은 조합원님들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이 평가 금액의 비례율을 곱한 것이 무상권리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평가 금액이 바로 무상권리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평가 금액의 이 비례율이라는 걸 곱한 것이 무상권리가액이 된다. 그럼 이 비례율은 뭐냐?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 그러니까 일반 분양 수익, 또 조합원 분양 수익, 그 다음에 또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매각 수익, 이런 이제 총 수입에서 총 비용, 그러니까 직접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또 제사업 비용들, 제세 공과금, 이런 총 비용을 용제하고 나면 수입에서 비용을 뺐으니까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개발이익을 여러분들이 현물출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은 다시 말하면 이 재건축 사업에서의 개발 이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상권리 가액과 이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또 이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조합원 분양가는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로 해서 여러분들 분담금 산정은 이 조합원 분양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일반 분양가는 안타깝게도 우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이 네 개구는 워낙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가격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메이플자이라고 거기 일반 분양가가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게 평당 한 6,80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서초구청에다가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 한강변 지금 한창 입주한 새 아파트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34평대가 평균 한 1억 2천대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새 아파트가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새 아파트가 6,800만 원이 말이 되냐?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에게 로또 복권만 당첨시켜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막 항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공급처리라는 규칙에 의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기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반 분양을 할 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우리 시세만큼 높게 받아서 그걸 어디다 쓰나요? 바로 여러분 공사비에다가 충당을 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여지는 폭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좀 많이 위축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반포라든가 여기 서초동이라든가 다 재건축을 하죠. 왜 재건축을 합니까? 바로 입주 후의 가치가 원베일리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평당 1억은 안 넘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 가치의 증식과 또 아까 설계에서 멋진 49층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분담금을 좀 더 내더라도 우리가 재건축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렇게 진행된 재건축의 분담금은 여기 보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의 가치가 여기 보이시죠? 제일 하단에 내 집의 가치가 10억이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산했던 이 비례율이 만약에 90%다. 그러면 나의 무상 권리가액은 9억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조합원 분양가가 좀 싼 작은 아파트로 가겠다. 그래서 8억짜리 아파트로 분양을 신청하게 되면 9억과 1억의 차이 1억 원을 갖다가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또 나는 그래도 좀 더 큰 평형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12억으로 가게 되면 그 차액인 3억 원을 분담금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00명, 2,490명인가 그렇죠? 1번부터 해서 2,400번까지 어떤 분은 분담금을 내고 어떤 분은 환급금을 받고 어떤 분은 분담금을 내고 이렇게 쭉 해서 2,400명의 합계를 딱 내면 이제 대차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건축 사업에 따른 비용 정산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입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향후에 알게 될 조합원 분담금은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갈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의 공사비를 분담해야 되냐. 이 공사비, 이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은 계산이 안 되지만 아마 다음 설명회를 할 때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분담금의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 분담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 그러면요. 여기 제일 밑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바로 여러분 현물 출자하신 이 상품 아파트에 대한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현물 출자하면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을 어쩌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는 몇 층으로 높이는 어떻게 해서 짓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공원은 어디다 설치하고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을 하면 그 토지 이용 계획의 바탕 위에 건축 계획에서 49층의 멋진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데 이 분담금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구조 1항 2의 2호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과 그 분담금 추산액에 따른 산출 근거를 같이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안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 여기 본 것처럼 추정 분담금을 계산해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정 분담금은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이때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뭐 신탁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느냐 이때 또 추정 분담금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고 나면 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를 받아서 그게 통과되고 나면 사업 시행 계획을 다시 인가하게 됩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건축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주셔도 좋다. 이렇게 이제 건축 허가를 갖다 내려주는 걸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그때 대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을 산정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조합은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이제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고 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합은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래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감정평가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이 바로 여러분들의 법적인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 새 아파트를 짓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 대하면 법으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은 여기 법에서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4조 사항에서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시장 분수가 선정 계약한 한 개의 감정평가 법인과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로 선정된 한 개 감정평가 이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각각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걸 여러분들 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실제로 감정평가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30평, 40평대, 50평대 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 1항 5호에 의해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 인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감정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딱 한 번만 합니다. 딱 한 번만. 그럼 언제 하느냐? 바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종후자산은 설계가 변경되면 다시 또 조합원 분양가가 변경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변경됐을 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종전자산은 현재 여러분들 집은 설계 변경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평가 방법 자체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평가 방법이라서 감정평가를 한다. 이게 저희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로 들어갈 집, 즉 조합원 분양가. 이것도 일반 분양가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서초구청에서 결정해 줍니다. 얼마로 분양하시오? 이렇게 결정해 주지만 여러분들 분담금 산정하는 신축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집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 구청에서 뽑은 한대감정평가법인과 여러분들이 촌에서 뽑은 한대감정평가법인 이 두 개 평가법인이 산술평균화 금액으로 하는데 이 평가 금액의 기준 시점은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그죠? 요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요날을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우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관리 처분 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일을 갖다가 바로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마감일 요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밑에 여기 박스 하나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6조 3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법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그럼 왜 원가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사업의 주인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한테 시가로 막 높여서 팔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업의 주인들이니까 딱 원가만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가법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수요성과 시장성에 따른 거래사례 비교법을 참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그걸 갖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아직 없는 아파트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의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조건에 따른 시뮬레이션, 조망권에 대한 시뮬레이션, 소음에 따른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정도, 이런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이 부분에 따른 가격이 어느 정도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선정되느냐 이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설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공사비를 추정하게 되면 여러분이 몇 평에서 몇 평 갈 때 분담금을 얼마를 넣느냐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어느 정도 설계 윤곽이 이제 마무리되면 그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는 또 설명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추정 분담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 제가 보너스로 제가 한 20년 동안 재건축 사업 감정평가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조합들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이 뭔가? 그 부분에 따른 핵심사항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정도, 종전자산이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평균 평가 금액이 만약에 10억 정도. 그러면 이 종전 평가 금액의 총합은 한 2조 원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한 3천 세대를 갖다가 공사비 한 평당 800만 원에서 한 2조 원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새 아파트는 만약에 34평 아파트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3천 세대를 짓게 되면 총 분양 수입이 한 4조 2천억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담금 산정에 따른 기준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수입이 10억 원일 때, 종전 평가 금액을 10억 원으로 했을 때, 총 분양 수입이 4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그 4조 2천억의 수입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총 사업비가 2조 원이 들어요. 그러면 4조 원에서 2조 원을 빼면 개발이익이 2조 2천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2조 2천억을 우리가 평가했던 총 종전자산액 2조 원으로 나누면 비례율이 110%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무상권리가액은 10억 곱하기 110%에서 11억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34평 아파트가 14억이다. 조합원 분양가가. 그러면 14억에서 11억을 빼면 3억 원입니다. 이 3억 원을 분담금으로 내고 들어가는 이 구조가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칙 서시에서 나오는 규정이라고 했죠.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 분담금도 이렇게 산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우리가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만약에 10억이 아니고 20억으로 2배가 되면 분담금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분양 수입은 4조 2천억, 그 다음에 총 사업비 2조 원, 그래서 개발 이익이 2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1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 되어가지고 총 종전자산 총 평가 금액이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2배가 늘면 그러면 비례율은 55%로 반으로 딱 줄어듭니다. 종전자산 가격이 2배로 늘어나니까 비례율은 딱 50%로 딱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얼마가 되는가? 바로 내 종전평가 금액 20억 원에서 55%로 곱하니까 11억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하는 거나 2배로 올리는 건데 우리 분담금은 똑같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이 전체가 높고 낮은 거는 여러분들 분담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담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이익을 극대화시켜요. 개발이익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 그러면 총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총 비용을 절감해요. 그죠? 그러면 외부의 분양 수입은 일반 분양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임대주택의 매각 수입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분양 면적에 따른 정대, 우수한 사업계획, 용적률 제고, 여러 가지 평면 설계라든가 우수한 브랜드를 갖다가 유치하는 이렇게 해서 분양가를 갖다가 높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그러려면 시공사의 횡포로부터도 우리가 최소한 막아내서 적정한 절감된 공사비를 갖다가 받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재사업 경비. 재사업 경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또 그러려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합의 내분이 있어요. 이거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요. 얼마 전에 여기 근처에 있는 모 아파트 조합장님을 갖다가 뭐 이렇게 거기 직무정지인가 그걸 했더니 그걸 풀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내나? 바로 여러분들 사업비에서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서 동의서를 빨리 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합의 내분이나 갈등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공사의 횡포로부터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시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해서 비리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거기에 따른 제사업 경비들이 절감이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 삼풍아파트는 엄청 유명한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잘못하면 주변에서 뭐 대통령 증명 나온다 하던가. 그래가지고 뭐 다들 삼풍아파트 그러면 다들 뭐 핫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 거기가 거기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아파트에 이제 우리가 40년이 다 되고 이렇게 했으면 멋진 새 아파트로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다. 제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첫째는 이 집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재건축 끝날 때까지 갖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또 하나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네? 싸우지 마세요. 그게 사업을 지연시키고 필요 이상의 조합원들의 비용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분담금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 팔지 마시고 사업 빨리 단축하시면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실 겁니다. 제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